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K칩스법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이슈로 반도체주 전반 흐름이 좋았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투자할 경우 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이 작년 한국 배터리 3사를 압도하는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FP, 리튬 인산 철 배터리의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업체들도 저가형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슈 가득 담았는데요. 첫 번째 썰전 주제, 이 K칩스법 통과 이슈로 오늘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반도체주도 흐름이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반도체주, 이 K칩스법 통과로 좀 구체적으로 반도체주에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K칩스법이 이제 처음 알려진 법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말만 굉장히 무성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에 이제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본래 법안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이제 30일 날 아마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통과가 될 건데 뭐 일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본회의 통과는 좀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 법이 이제 나왔던 이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국내 가장 수출 비중이나 점유율이 가장 컸던 반도체 산업들이 최근 미국과 중국, 특히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규제를 위해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고 미국 내에 반도체 투자라는 기업들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텐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 공장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 발표했던 최근에 이제 실무 세부안들이 지금 서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중국 내에서 웨이퍼 기준으로 5% 한도 내에서만 이제 증설을 이제 허용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 내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이게 반도체 생성 공정도 또 미세화되고 또 이제 낸드 플래시도 이 다중 구조를 더 확대를 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될 텐데 중국의 반도체의 어떤 수출 규제 플러스 새로운 이제 신규 장비 도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상당히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모습들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통과되는 이제 K칩스법 이 법 자체가 네. 중국에서 규제받는 거를 한국 내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 이전을 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어떤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이제 그런
기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잠깐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통과됐던 이제 부분들이 이제 조세 특례법상 이제 개정안인데 말 그대로 세액 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세금 부분을 감면해주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일종의 이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인데요. 지금 최근 이제 원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원래 이제 투자세 공제가 한 8% 정도에서 이제 15%로 좀 확대가 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까지 확대가 되는 이런 법안들인데 사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최근 2, 3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것과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산업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반도체를 지원하는 법안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하죠. 이쪽 육성하는 산업 들의 업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2차 전지 쪽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백신 개발, 이 바이오 기업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LCD에서 이제 OLED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업종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최근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수소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미래형 이동 수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6개 분야의 어떤 국가 전략 기술 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 산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최근 이제 시장, 우리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들도 여기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부 디스플레이 쪽도 우리가 이제 소위해서 IT 기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과거의 LCD에서 지금은 이제 폴더폰이나 스마트폰이 기술화 발전이 되면서 이제 OLED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일부 이제 수소 관련 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라고 하죠. 이제 향후에 이제 아직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이제 미래형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세액 지원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말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역시 반도체 산업인데요. 뭐 1년에 지금 추산하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1조 3천억 가량, 뭐 5년간 거의 한 8, 9조 원 가량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큰 반도체를 육성하는 건 맞지만 대기업에 편향된 지원책이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들도 굉장히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 이런 이제 국가 전략 기술 산업으로 선정된 이런 업종들은 충분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물론 직접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설비 투자에 대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쪽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또 설비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장비주들, 부품주들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이런 기업들이 큰 수혜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좀 많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IT 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이 경기도권,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K-칩스법이 과연 얼마큼 수혜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생산, 설비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웨이퍼를 기준으로 증설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과연 국내로 이전을 해서 얼마큼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 경과를 지켜보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가전략기술산업 지정으로 6가지 분야인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수소 등 세제 혜택 본격화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 수혜는 예상되지만 나머지 분야 역시도 호전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말씀 들어봤고요. 이 반도체 장비 부품주, 설비 투자주 큰 수혜 예상된다는 말과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IT 관련 기업까지도 도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된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저가형 LFP 배터리를 점유율을 70%나 차지한다고 하는데 예, 이에 우리 맞습니다. 기업들도 뛰어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배터리 시장이 이제 크게 우리가 네. 이제 삼원계라고 하죠. 이제 MCN 계열의 어떤 배터리가 있고 이제 중국에서 저가형으로 하죠. LFP 네. 방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소위 얘기해 삼원계 쪽 MCN 계열의 배터리를 많이 집중을 했었고 네. 이제 중국은 저가형 LFP 방식을 지원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배터리 2023에서도 여러 가지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도 우리가 지금 같이 좀 주목할 부분들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 거의 뭐 시장을 한 90% 장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의 이제 LFP 쪽의 시장을 이제 한국산 K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진출을 해서 상용화시켜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 시장 규모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을 왜 안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이제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면서 그러면 네. 이쪽 그 MCN 계열 3원계 쪽의 배터리와 소위 말하는 LFP 방식의 배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3원계라는 거는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K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배터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FP 방식은 이제 니켈, 리튬, 인산, 철로 구성된 소위 얘기해서 좀 가격이 쌉니다. 대신 이제 가격이 싼 만큼 문제점이 좀 있죠. 아무래도 에너지 그 밀집도 쉽게 말하면은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으로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이제 그 주행 거리가 아무래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 하지만 이제 테슬라 쪽에 최근에 가격이나 쉽게 말하면 전기차들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제 MCN 계열 같은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LFP 방식의 이런 배터리를 특히 테슬라가 많이 좀 채용을 했는데 거의 아마 생산 물량의 50% 정도는 아마 LFP 배터리를 지금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점. 네.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MCN 계열의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고 네. 이제 중국 쪽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런 LFP 배터리로 진출한다는 그 의미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 진출보다는요. 아까 잠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미국 시장을 겨냥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특히 이제 미국의 배터리 산업 쪽에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했고요. 진출을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중국 업체들, 배터리들이 아무래도 규제 때문에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략적인 그런 측면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이 LFP 방식의 배터리들이 어느 쪽에 많이 채택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흔히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건전지 형태로 취했던 이런 원통형 같은 경우 특히 초창기 테슬라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수십 개를 연결해서 만들었던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강하지만은 이 제조 원가가 좀 높아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계 업체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쪽을 많이 주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인데 특히 LFP 방식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가형이고 에너지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원통형의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네.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규모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소위 얘기해서 LFP 방식의 배터리로 거의 전 세계 한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이 LFP 배터리들의 시장 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제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죠. 이제 국내 K 배터리가 한때 뭐 60%를 점유한다 했는데 지금은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또 SK온 이 3사를 합쳐도 이제 30%로 굉장히 비중이 낮춰졌고요. 특히 중국의 업체인 CATL 같은 경우 거의 32%가량, 특히 BYD도 한 10%가량.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가 MCN 계열과 LFP 배터리에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규모들. 하지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건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업체들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잠깐 왼쪽에 자료를 보면요. 특히 이제 BYD나 테슬라 같은 경우 이 판매량이 거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거의 40%를 점유하는 아무래도 테슬라와 BYD 중국 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LFP 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 하지만 이제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MCN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그 K 배터리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최근에 LFP 배터리도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에너지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 슬슬 이쪽도 지금 생산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쪽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쪽을 우리가 좀 보는데 네. 그럼 국내 업체들이 과연 어느 업체들과 많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지 요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OEM으로 이제 현대기아차, 또 GM, 또 스텔란티스, 혼다, 르노 쪽에 지금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트럭형 전기차를 양산하는 업체죠. 미국의 이제 리비안이나 스텔란티스 이쪽에. 근데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중국의 자국 업체들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플레 저감법이라고 하죠. IRA 시행에 따르는 중국산 배터리가 규제되는 미국 시장이 그만큼 중국 배터리들 공급이 축소가 되고 한국산 K 배터리들이 그 시장을 점유를 할 수가 있다라면 본다면 상당히 큰 규모들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국내 업체들이 아직 본격적인 양산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중국에 되어 있는 공장에서 또 이제 이쪽 배터리 양산으로 라인을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이제 미시간주 홀란드에서 제2공장이 신규 라인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쪽에도 이제 이쪽 LFP 배터리를 생산 양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들 특히 이제 그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요 관련된 소재나 부품 특히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이 아무래도 신규 수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이쪽에 수혜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네. 아마 투자에 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 LFP 배터리로 돌아가서 예. LFP가 이런 리튬 인산철인데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이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렇게 변동성이 있어도 이런 원가 부분에서는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적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가 비율들이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원가에서 대략 한 14에서 15% 정도 점유를 하고 네.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관련된 소재들이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에 많이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 있는데 요즘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리튬 호수를 개발을 해서 추출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소위 얘기해서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리튬 원석을 가져다가 가공해가지고 공급했던 이 물량들이 대략 한 70%였는데 네.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공급량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나 이제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이런 이제 리튬 원산 뭐 광산 개발이나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생산 규모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서 리튬 가공 공장이 본격 이제 가동이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 특히 공급자들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변동시켰던 부분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도 좀 하락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이 리튬 가공 쪽에 최근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업체들은 오히려 또 반사수혜를 또 얻지 않을까. 호재이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배터리 시장 규모로 MCN, 삼원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배터리와 LFP, 리튬 인산 철 배터리의 차이점 자세히 설명 들어봤고요. LFP 배터리는 저렴한 만큼 에너지 밀집도 떨어지지만 이 원가는 낮고 폭발성 위험도 낮은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LFP 배터리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이 미국을 겨냥한 형상인 점도 제시해 드렸고요. LFP 배터리 원재료 관련해서 배터리 원가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썰전 진행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런 시장 이슈와 또 종목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 중에는 좀 네. 구체적으로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K칩스법이나 네. 요 관련된 그 세제 혜택을 받는 종목군들 그리고 네. 이제 세부적인 종목들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이런 방송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K칩스법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탑5 종목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펄어비스 게임주입니다. 매수가가 5만 원으로 작년 9월이 최근 가격인 것 같은데요. 비중 15%이고 어제 중국 추가 판호 발급 이슈로 강세가 이제 어제 오늘 나왔는데요. 펄어비스 그래도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네. 최근에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수급 쪽으로 본다면 워낙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수급이 집중되어 있고 네.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네. 이 흥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상반기, 연말이죠. 연말에 이미 신작 게임은 나왔고, 네. 금년에 나올 신작 게임들이 이제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게임들 신작이 나오면서 매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요 이제 공백기에 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알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펄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사막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중국 쪽의 규제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면서 실적도 조금 부진하고 또 신작 게임들이 지금 아직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 수준도 좀 약간 재미없는 이제 그런 구간을 보여줬는데 작년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출렁거린 이후에 뭐 한때 10만 원대 주가가 출렁거린 이후에 최근에 작년 10월 달부터 하반기 때까지 지금까지는 한 4만 원대, 네. 4만 원에서 4만 7, 8천 원 정도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 저가권을 다지는 건 맞는데 이 바닥권에서 좀 회복을 하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구체적으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다는 점. 그래서 우리 그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의 매수 단가가 지금 5만 원 정도, 비중 한 15% 정도인데 네. 매수 단가가 5만 원 정도면 아마도 이게 아마 작년 10월 달 이전에 이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3, 4개월 동안 좀 약간 힘든 구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염두를 하고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중 15% 정도,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충분히 좀 인내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보유라고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2차 전지로 몰려 있고 신작 게임도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현재는 공백기에 놓여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4만 7천 원 박스권 형성 중인데요. 바닥권 회복 위해서는 신작 모멘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 조금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매수가에서 정리해보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기다리셨던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3월 16일에 매수했던 제이오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도전제 종목으로 추천 주신 종목이고 이 생산 캐파와 외양 성장성 기대된다 말씀과 함께 주셨는데요. 목요일 장중 12%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면서 현재 수익률이 한 주 만에 20% 달성을 했습니다. 제이오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요즘 뭐 시장의 뭐 주도주라고 해야지 워낙 네.
2차 전지 섹터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네. 일부 종목들은 좀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부품주들, 또 소재주 이런 이제 알짜배기 중소형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2호 부분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전고체 부분의 어떤 새로운 또 이슈들, 또 실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네. 이미 뭐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당시 이제 공모가가 10,000원대 상장을 했고, 뭐 매출 성장성이나 최근 이슈들을 본다면 뭐 공모가가 상당히 그 낮게 시장이 그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됐다는 그런 측면을 좀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상장 초기에 뭐 2만 원대, 2만 1,000원대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근 이슈가 좀 됐었죠.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뭐 세액공제나 또 최근에 설비 투자 확대 등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고, 또 기술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탄소나노 투비라고 하죠. LG화학과 제이오 이 두 개 회사가 많이 양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3만 원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좀 대밀려 있던 부분. 아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요 대밀렸을 때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은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상장 이후에 락업 물량들, 보호예수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락업 걸린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락업이 안 건 물량이 초창기 때 한 50% 이상이 됐었고요. 일부 물량들은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있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영향은 없다는 그런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타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리튬 관련된 일부 장비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소재 관련주로서 주가가 한 2만 2, 3천 원대에서 한 2만 8천 원, 물론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지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제시했던 뭐 3만 원 선 다시금 이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제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신규로 좀 따라잡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실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르기 전에 잡아놓고 올랐을 때 이제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눌림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상승 후 한번 다시 되돌림이 나올 때 이 포인트를 노리는 이런 매수 구간일 때 진입을 해야지 이미 뭐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뭐 좀 워낙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남들은 이익 실현할 때 내가 매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 일단 충분히 매수 기회는 좋기 때문에 네. 전고점 3만 원 재돌파 가능성 여부를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어려운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이오 조정 후 다시금 올라왔다 말씀 주셨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 해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부담이 없다 짚어주셨고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기존 2만 3천 원대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기에 3만 원 전고점 돌파 가능성 염두에 보되 현재 신규 매수는 어려운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월 9일에 매수했던 동박 2차 전지 소재도 같은 주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6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 부담에서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좀 조정의 이후로 대형주 투자펀드 이탈 관점 주셨거든요. 목표가 7만 8천 원 선 그대로 홀딩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라 좀 무겁게 느껴질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박이라는 소재 자체가 배터리 원가의 한 8% 정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타 소재주들이 먼저 강하게 부각이 받고 나중에 이제 부각을 받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DI 동일이나 TC 스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주가 상승률, 그리고 사말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일진 머티리얼 같은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거의 한 3조 원가량 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롯데케미칼이 좀 경영권을 또 인수했던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좀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말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권을 인수했던 롯데케미칼의 계열사 롯데알미늄에서 이제 승인받지 않은 일부 동박을 공급했다가 이제 공급 중단 사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그 3월 초에 한번 요 7만 3천 원대 살짝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금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시총이 좀 무거운 것도 있고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 또 여타 소재 관련주에 비해서 좀 뒤늦게 반응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을 놓고 본다면 뭐 지금 구간도 충분히 뭐 분할로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히 나중에 움직이는 후발주 성격이라는 걸 생각하고 편안히 물량을 좀 잡아가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M 머티리얼즈 시가총액 3조 원가량의 큰 종목으로 움직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교적 둔화돼 있습니다. 다른 소재주에 비해서 후발주로 뒤늦게 반응한다 이야기 주시면서 현재도 분할 매수 유효 구간으로 장기 관점으로 보유로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재활용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인데요. 2차 전지주의 향연인데 예, 네, 최고가 맞습니다. 수익률 48%, 거의 50% 육박한 종목입니다. 목금 조정 좀 받다가 이번 주 월부터 다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많이 오른 만큼 보유자 영역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은 또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네, 이슈가 이제 나왔죠. 부각이 됐었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과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은 생각보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 관련된 규제책들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실망했던 부분들은 이런 이제 원자재, 유럽 내에 원자재를 허용하는 또 적용시키는 이런 비율대로 적용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지급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과 실망감 때문에 뭐 국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성일하이텍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헝가리 쪽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공장이 지금 증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폐배터리가 어떤 우리가 전기차가 나온 지가 한 10에서 한 12, 3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쪽 산업들이 이제 막 태동이 돼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아직도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여러 종류는 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비해서 살짝 조정을 줬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2월 초만 하더라도 얼추 지금 10만 원대, 11만 원대에서 3월 초에 18만 7천 원대를 한번 찍고 15만 원대를 좀 조정을 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추세적으로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네.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유 관점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18만 원대를 살짝 올라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는데 다시금 뭐 15만 원, 16만 원대 이 정도로 좀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또 오히려 조정 시에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신고가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요 가격대가 얼추 대략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 구간에서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를 살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20만 원 이상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 깨지 않고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다 말해 주셨고요. 이 17만 원 선 조정 받으면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20만 원 선까지 중기적으로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 리튬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익률이 74%였는데 한 주 만에 다시 176%가 되었고요. 월화수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난주 AS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 급등세가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정말 2차 전지주의 질주가 어디까지일까요? 뭐 고점은 뭐 아무도 알 네, 수는 없는데 그쵸.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올라선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강원에너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잘 가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 이제 삼성 SI 쪽에 네. 리튬 공급 테스트 물량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양산 본격적인 공급이 되는 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건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2월 달만 하더라도 뭐 9,000원, 만 원대에서 지금 3월 중순까지 16,000원대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26,000원까지 3일 동안 15,000원대에서 26,000원까지 거의 한 40, 50% 이상 또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마주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가시적인 실적 성과가 안 나오면 주가는 원위치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삼성 SDI 쪽에 무수한 리튬이 공급 본격화된다라면은 주가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 매도는 절대 안 되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한 주가가 한 10에서 15% 급락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강원솔루션, 삼성 SDI 쪽 리튬 공급 테스트 분량 통과 소식에 주가가 더 강하게 분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며 조정받기 전까지는 들고 가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로봇 관련주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1월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금요일 날 이런 대기업의 투자 소식 이슈와 함께 로봇주 전반 훈풍 불면서 로보티즈도 장중 23% 급등을 했고 오늘도 4%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로보티즈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네. 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속기라고 하죠. 로봇의 관절에 해당되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데 국내에서 이제 SB테크하고 같이 이 감속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뭐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살짝 주저앉았지만은 뭐 워낙 지금 이쪽에 지금 매수 기세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투자나 진출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주가가 이제 4만 2, 3천 원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충분히 다시금 한 4만 4, 5천 원 다시 재돌파 가능성을 좀 보고 염두를 해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AS 해보겠습니다. 1월에 매수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시장 흐름 영향받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당히 좀 좋게 네. 보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오늘 좀 의도치 않게 네.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이 돼서 이 종목을 꼭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의 뭐 선박을 만드는 조선 산업도 있지만 이 잠수함 쪽, 소위의 방산 쪽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결합 승인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도는 얘기는 보통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이 들어갔을 경우 대략 한 120일가량 한 4개월 내 승인이 나던가 법적으로는 아니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국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냐라는 약간 루머들이 돌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흐름들이 꺾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일부 차익 물량이 나왔다는 점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9만 원대를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살짝 이탈했다가 되밀리긴 했지만 이 9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제 그 종목이나 시장이나 어떤 악재들이 발생이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켜는 보되 요거 이탈한다면 조금 부분적인 이익 실현도 좀 대비를 해두자. 다만 이제 신규 매수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가 사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K9 자주포나 여러 가지 방산 쪽의 수주 이슈들을 본다면은 뭐 기업 실적들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그룹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술적으로 뭐 8만 4, 5천 원까지 밀린다라면은 이때는 뭐 매수 기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잠깐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추세가 이탈되거나 이 회사 자체에 큰 이슈가 되는 악재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일단 보유 관점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해보자. 이 네.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 외에도 이렇게 오늘 장대 음봉다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꼼꼼하게 AS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준비된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공교롭게도 2차 전지에 전지인가요? 관련된데 이제 네. 소재 쪽입니다. 네. 소재 쪽인데 약간 이제 우리가 힌트를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경영권이 좀 변경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재미난 부분이 좀 하나가 있죠. 이제 최대 주주가 SFA로 변경이 됐는데 이 회사가 원래 과거에는 IT 기기 부품 회사였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 한 10% 가지고 있는 삼성과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에서 경영권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CIS가 최근에 수주 물량이 꽤 됩니다. 거의 뭐 발표된 공시자료만 하더라도 한 2,500억 가량. 그런데 주가는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좀 오르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잠깐 이제 준비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가 그 2차 전지 생산 공정에 필요한 이 코터나 그 롤링 네. 같은 이런 공정 자동화 설비뿐만 아니고 네. 최근에 또 전고체 쪽도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 SJ 쪽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만 본다면 네. 주가가 아직 크게 좀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들을 충분히 좀 본다라면은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차트를 좀 띄우지 못했는데 잠시만요. 네. 네, 주가 많이 오르지 못했. 네. 아이고요. 됐나요? 예.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차트가 네. 지금 보이질 않고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장 끝나고 네. 공개 방송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충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격대 지금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밀릴 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한 목표가 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지금 오르지 못했다는 점. 네. 이 부분에 어떤 매력 포인트, 투자 포인트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도 2차 전지 소재주로 전략주 가져오셨는데요. 작년 경영권 SFA로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고요. 전고체 장비 회사로 삼성 SDI와 연관 있는 기업, 또 주가적 측면이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자. 조정받는 지금 매수 구간으로 목표가 13,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고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차트가 준비됐다고 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잠깐 보면요. 네. 작년에 하면 주가가 출렁
출렁거렸던 부분들이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경영권 매각 소식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매각 가격입니다. 주당 가격이 한 12,000원대. 그 당시 이제 가격이 한 13,000~14,000원대였는데 경영권 매각의 가격이 11,3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급락을 했다는 그런 점. 물론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SFA가 2차 전지 쪽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최근 몇 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 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하고 지금 뭐 10,000원대, 11,00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차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